예, 반갑습니다. 네, 자, 저녁 방송,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비 피해 없으시게끔 잘 이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가, 태풍이 좀 오면은 좀 더위가 좀 날아갈 줄 알았더니, 뭐, 더 더운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시원한 것 같아. 네. 자, 아무튼 이제 올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강하게 잘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어제까지 막 진짜 분노에 그 상승을 하던 바이오주들은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 좀 쉬었고요. 대신에 이제 전기차 화재 뭐 방지 관련주들 좀 움직인 게 있었고, 엔비디아가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관련된 AI 관련주들 그런 것도 좀 올라온 게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지수 올라온 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가 어떻게 쉬고 있는지,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이게 2차전지 관련주 올라오는 거랑 상관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짧게 뭐 기법 강의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매수 매도 타이밍. 요즘에 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개별주나 이런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오르거든요. 시원시원하게 오른다는 거는 또 시원시원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 얘기할 때 최근에 트럼프 수혜주하고 그 해리스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게 오늘 시간에 이제 급등 종목들인데, 급등 순서대로 정리한 게 아니라 지금 거래량 많은 거 순서대로 해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해리스 관련주가 꽤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자, 저기 방송 말미에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간략하게 보죠.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잘 끝났죠. 자, 보시면 코스피는 0.8% 올랐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급반등이 나오긴 나온 거죠. 쭉 올라왔고 21선 위에서 약간 떠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지수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고,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분들 또는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모든 거는 미국 증시 가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미국 증시를 보면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8% 올라왔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21선 위에서 요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글쎄요. 지수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오를 수도 있고 여기서 약간 떨어졌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양쪽 다 방향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수가 어디로 갈지 막 맞추려고 애쓰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제 지수가 뭐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건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오건, 대형주 쪽은 지금 약간 탄력이 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중소형주 위주로 수익들을 계속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어제 그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하고 S&P 500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요래요. 잠깐만요. 나스닥 지수 뭐 8월 5일날 폭락시켜 놓고, 그죠? 네. 아무 일 없다는 듯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전문가면서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람들 기만한 거라니까, 기만. 네. 갑자기 뭐 실업률 0.2% 자기들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하면서 쌩 난리를 지기더니 이제 와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잖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거는 다 회복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 누가 큰 역할을 했겠어요? 엔비디아, 우리 옛날에 서태지와 친구들 뭐 그런 이제 그룹이 있었잖아요. 서태지와 친구들. 지금은 엔비디아와 친구들. 며칠 이렇게 올라와서 지수를 세게 올려놓은 겁니다. 너무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에 의존을 하죠, 그죠? 네. 아무튼 참고하시면 돼요. 그 종목들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긴 할 텐데, 보고 있으면 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이제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막 급격한 조정을 막 보일 것 같지는 않고, 네, 물론 또 그것도 가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그냥 관망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해드리면 반등이 되게 세게 잘 나왔다. 근데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네. 아셨죠?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수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주들도 반등 세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만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대형주 쪽은 뭐 별로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조금 올랐고, 다 전반적으로 그냥 조금씩 올랐어요. 떨어질 거는 조금 떨어졌고,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넘어가고,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오늘은 이제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쉬었죠. 어제 급등을 많이 했었던 바이오주들은 뭐 단기 과열 아니면 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막 이런 거에 이제 막 걸리기 시작한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종목들이 어제 잠깐 봅시다. 잠시만요. 차트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어제 많이 올랐던 게 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우정바이오. 이게 상한가가 3개가 나왔거든요. 요거 상한가가 3개가 나왔는데 좀 수상해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에 비해서 그때 뭐 사실 그렇게 많이 간 주식도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때 고점이 한 15,000원 정도 돼요, 대충. 근데 이제 여기는 1,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0분의 1토막 이상 났던 주식이 갑자기 뭐라 하면서 상한가가 지금 연속으로 3개가 나오는데 좀 수상합니다. 왜 수상하냐면 부채율이 너무 높아요. 유보율은 그렇게 안 높고, 네, 좀 수상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좀 수상해. 네. 냄새가 좀 나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을 많이 했던 이런 종목들은 다 쉬죠. 진원생명과학, 뭐 그린생명과학, 그렇죠. 수젠텍, 그 마이너스 한 3%에서 마이너스 한 심하면 7% 사이? 네, 이렇게 평균 마이너스 한 5% 전후에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뭐 이런 식으로. 거래 하나도 없고, 거의 대부분. 직매트릭스는 좀 뽑았다가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음봉, 진양제약, 파미셀, 살짝, 그죠? 네. 애니num률은 바이오는 아니고, 네, 바디텍, PC에 이런 거 봅시다. 네. 살짝. 서울제약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말고 마스크 쪽은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모나리자 그냥 뭐 플러스 1%죠. 네. 웰크론 마이너스 2%, 약간 좀 쉬는 것 같죠. 깨끗한 나라 플러스 0.7, 그러니까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KM은 좀 확실하게 눌러보이죠. 마이너스 8%. 근데 여기는 이제 거래 많이 올라온 게 좀 있고요. 거래가 별로 없어서 끝났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코로나하고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쉬는 날이었다. 네. 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 주의, 투자 경고, 그 다음에 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뭐 단기 과열 지정 이런 식으로 이제 걸려드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은 이제 몸을 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막 미친 듯이 급등하면 다 잡혀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몸을 사리는 거지. 투자 주의에 투자 경고 뜨고 막 단기과열 지정돼 버리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좀 버거워요. 그래서 약간 좀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속을 좀 피하는 거지. 네. 이거는 이제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었다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장이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의 대장은 바이오가 아니었고 전기차 화재 방지 이쪽이 좀 움직였죠. 저번에 지난주에 한번 다뤘는데 뭐 이런 애들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한농화성 이런 것들은 급등을 했어요. EV 첨단 소재, 신흥의 실패한 거, 레이크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거래도 좀 터졌고 나름대로. 근데 이제 저번에 이쪽은 제가 그렇게 뭐 설령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야 돼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들이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이 종목들의 그 테마의 소속은 전기차 테마주예요. 전기차 테마주 중에서 일부가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로 이제 변신을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전기차 2차전지 테마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도 걔네들이 불이 나고 문제가 많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입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자꾸 뭐 정책을 내주겠다, 뭐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화재 방지 테마주가 가는 거지 2차전지 테마주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뉴스 보니까 2차전지 테마주 많이 갔던데 바닥 나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바닥 나온 게 아니야. 하다가 이제 불까지 막 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인천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불 나가지고 난리 났죠. 얼마 전에 저기 포르투갈 거기는 전기차 하나 불나가지고 그 주차장에 있는 200대가 다 타버렸대 지금. 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시끄럽다니까. 네. 그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 그 나오는 매물이 좀 늘었다고 그러고 가격은 막 떨어지고. 네, 그렇다. 네. 그래서 전기차 쪽은 그냥 일시적인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바이오주는 오늘은 할 얘기가 사실은 많은데,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집을 해놨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어제는 우리 방에서 되게 막 바빴어요. 왜냐면 매도할 것도 많았고 매도 사인이 나간 거 많고 또 추천을 했기 때문에 되게 바빴는데, 오늘은 저희도 쉬었어요. 매집만 쭉 해놓고 어제 다 해놨으니까 오늘은 쉬었어요. 우리는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 안 샀거든. 네. 저런 건 잘 안 들어간다고요. 바이오주 위주로 최근에 사놨는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쉬었으니까 같이 쉬었죠. 내일을 위해서. 네. 아무튼 이제 쉬었는데 그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저녁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단기 매매하기가 좋죠. 그죠? 네. 그럼 변동성이 심해지면, 왜냐면 확 들었다가 확 떨어지고 확 들었다가 확 떨어지고, 요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없다는 이건 뭐고, 변동성이 심하다 이거겠죠. 여기서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 아웃을 잘 하셔야지.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하시거나 감을 못 잡고 막 헤매다가 끝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아까 뭐 바다 얘기 잠깐 했었지만, 바다 요즘에는 이제 다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몇 시가 만조고 몇 시가 간조인지 다 나오잖아요. 언제쯤 되면 다 나와요. 지역별로 이제 물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빠져나가는지, 그렇죠? 다 알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다 알 수 있어요. 주식시장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언제쯤 고점이고 몇 시쯤에 저점을 찍고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근데 이제 어렵죠,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만큼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보시든 무슨 네이버나 이런 데 무슨 인터넷 게시글을 보시든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하시죠. 어떻게? 공짜로. 자, 돈 내고 저한테 배우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짜로 열심히 배우시잖아요.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다 세력들이 쓰다가 지금 안 쓰는 기법들이거든요. 물론 어쩌다가 이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잘 안 써요. 세력들이 이제 버린 기법이라고 이제 그런 걸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 중에서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으실 때, 특히 매도 타이밍 잡을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거래량. 대량 거래 터지면 끝이다. 대량 거래 아직 안 나왔으니까 더 들고 가도 된다. 그거를 가장 많이 쓰시더라고.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이만큼 갔으니까 뒤에서도 이만큼 갈 거다. 세 번째, 앞에 떨어질 때 이렇게 매물대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갈 거다. 매물대. 이 세 가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매수할 때는 솔직히 그냥 한두 가지 이유만 가지고 매수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너무 좋아. 어떻게 좋냐? 저평가되어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는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보니까 전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어. 그게 매수 이유가 될 수 있죠. 나 삼성 다니는데 나 삼성이 너무 좋아. 그것도 매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왠지 많이 갈 것 같아. 그것도 매수 이유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매도할 때는요, 순간적으로 수십 가지 또는 수백 가지 이유를 쭈루룩 정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매도를 쳐야 돼요. 매수할 때는 그냥 왠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사는 경우도 있다니까. 근데 매도할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대부분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거래량. 대량 거래 터졌나 안 터졌나. 그리고 상승 파동 길이, 매물대. 이 세 개 보고서 그래요. 그러면 거래량부터 얘기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세력들이 쓰던 기법이다라고 했었죠. 지금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안 쓰는 거 둘째치고 그걸 가지고 개미들을 어떻게 역으로, 그죠? 이용하겠죠. 개미들한테. 흔히들 아시는 게 대량 거래 터지면 팔아란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대량 거래가 터져야 주가 상승이 끝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고 계실 때, 그때인데요. 잘 보세요. 상한가를 미친듯이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때 철도주였거든요. 이게 2009년도에요. 막 올라가요.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그럼 끝! 그럼 끝이에요. 대충 그냥 여기서 팔면 돼. 되게 쉬웠어요, 이때. 물론 그때도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지만. 자, 올라갈 때 어때요? 거래가 막 늘면서 쫙 올라가죠. 대량 거래 터지니까 끝! 근데 폭락했다가 V자를 올리면서 대량 거래 한 번 더 터지죠? 이게 뭐예요? 자, 세력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나갑니다. 나갈 테니까 당신들도 나오라고. 얘기 다 해줘도 안 나오죠. 우린 안 나갈 거예요. 대량 거래 터지면 끝이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15년 전에. 이 기법을 아직도 아직도 하더라고. 가끔 회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 신기한데. 이거 대량 거래 안 터졌는데 왜 파세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이 기법이 한 10년 전부터 안 맞거든요. 안 먹혀요, 이거. 그 뒤에도 보시면 갑자기 대량 거래 팍 터지죠. 꼭지예요. 대량 거래가 빠바방 터지죠. 끝. 언제? 12년 전, 13년 전에. 이거 2012년, 2013년이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씨알도 안 먹혀요. 요즘 어떻게 가느냐. 자, 데모란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데모. 말하고 있는데도 답답하네 진짜. 보세요. 데모. 2022년도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참 웃긴 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게 2월달인데 2월 말. 근데 4월달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갔어요. 한창 전쟁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재건 수혜주가 가더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 금방 끝날 거다 뭐 그런 기대가 좀 있었으니까. 자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꼭지를 찍었잖아요 한 달 뒤에. 거래량 잘 보세요. 앞에서 터지죠. 뒤에는 이거. 옛날 기법 아는 사람들이 그 대량 거래 터져야지 끝이다 라고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죠. 오히려 야 세력 들어왔다 이랬겠죠.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신용수는 전투 불개미들이 들어왔겠죠. 조국의 원수. 오늘 이 얘기 많이 한다.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한 번 더 올라가서 꼭지 찍었죠. 거래가 언제 터져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처음에 이거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옛날에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먹힌다니까.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거래가 이만큼 터졌어요. 근데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 거래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 옛날 기법 아는 사람들 여기서 팔아요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지. 왜 안 팔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볼 테니까. 아직 대량거래 안 터졌어. 이건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들어온 거야. 22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3년도에도 올라갔는데 뒤에 쭉 보시면 최근에도 그래. 최근에 저기 트럼프 세주로 급등했잖아요. 트럼프 저기 아저씨 총 맞고 나서 우크라이나 재건수 해주로 꼭진 여기죠. 거래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꼭지를 찍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10번 중에 한두 번.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상승을 시작할 때 터져요.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냐? 아까 그 15년 전에 있죠? 그때는 상한가가 30%가 아니고 15%였어요. 15%. 근데 주식시장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 나쁜 인간들이 주식시장이 원래 3시에 끝났거든요. 3시 반으로 30분을 늘리더라고. 30분을 늘리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거래요. 미치겠어. 그러더니 상한가를 15%에서 30%로 만들어놨어요. 하한가도 30%로 만들고. 그리고 중간에 그 요즘에 그 VI 발동되죠? 그 희한한 것도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기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다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 서서히. 주식을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요즘에 애를 먹는 게 옛날 스타일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기도 그렇고 그래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신석재. 일신석재가 이게 보면은 요즘에 트럼프 수혜주로 가죠, 그죠? 여기도 잘 보시면 옛날에도 뭐 많이 갔었겠죠. 여기 보시면 2011년도 이때는 좀 2011년도에 저기 안 좋은 일이 있었지. 네, 넘어가고. 거기 보시면 어때요?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던 거나 팍팍팍 튀면서 가고. 응? 그런 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세요. 최근에 일신석재 왜 갖고 왔냐면 이제 대량거래 터진 건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그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신석재는 저희 방에서 이제 매매했던 건데, 자 보세요.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판 거 아니에요. 지난달에 판 거예요. 지난달에. 기법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남의 종목 갖고 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방에서 매매한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보시면 이게 일신석재를 이게 트럼프 수혜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에 여기인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TV 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TV 토론의 이유로 바이든의 치매, 정신건강 이상설이 현실화됐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트럼프의 지지율이 막 더 올라갔잖아요.
원래 트럼프가 그때도 앞서고 있었거든요.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에 일신석재가 급등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한 눌림목이에요. 이제 눌림목을 쭉 한 1, 2주 만들다가 갑자기 펜실베니아인가? 거기에서 유세하다가 총 맞았잖아요. 7월 14일 전후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거의 점상한가에서 시작을 했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시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여기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매수를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총 맞았는데 기적적으로 안 죽고 살았어요. 바이든은 치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그때 사진도 되게 멋있는 사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이거를 팔겠습니까? 아니면 사시겠습니까? 사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 방에서 때려버렸어요. 이날. 팔아버렸다니까. 이거는 뭐냐면 차트고 보고 오랜 경험에 의한 감각적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잠깐 아까 내가 미리 찾아놨는데 이걸 언제 매수했냐면 7월 3일날 스윙으로 추천나간 거거든요. 일신석재 트럼프 수혜주 오늘 눌림목자리니까 분할 매수하세요. 저희 방에서 말하는 분할 매수는 막 몇 날 며칠 나눠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일날 다 사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종목부터 1000만원씩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10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사지 마라. 200~300만원이건 500만원이건 나눠 사라. 그 뜻이거든요. 네. 추천했죠? 언제? 7월 3일날 7월 3일이면 어디냐면 잠깐 차트를 다시 보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틀 급등하고 딱 쉬었을 때. 근데 이날 한 7% 올랐는데 사자마자 7% 올랐는데 안 팔았어요. 냅뒀다는 얘기. 그리고 스물스물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선거 유세에서 총 맞은 거예요. 거의 점상한까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딴 사람 같은 여기서 막 사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면 이제 들고 있다 절대 안 팔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7월 15일이죠. (7월 15일) 아침 8시 56분쯤 9시 이전에 전량 매도를 해버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많이 해봐서 그래요. 트럼프 관련주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호재가 뜨잖아요. 그럼 그날 아침이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16년에 그때도 트럼프 수혜주를 했었거든요. 저희 방에서. 그때 당선됐거든요. 다 그때 힐러리가 될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이랑 분위기 비슷해요. 힐러리가 될 거라고 다들 그랬는데 저희는 트럼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트럼프 수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때 맞았잖아요. 아침에 어떻게 했냐, 시초가를 팔아버렸어. 대통령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걔도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죠? 던져버렸어요. 실제로 이번에 똑같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거의 그 대통령 확실하다 막 그때 아침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전량 매도. 그게 차트로 봤을 때 어디냐? 이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법이 바뀌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기법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응? 이걸 뭐 차트 보고 설명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일단 팔아야 되겠다. 전량 매도했죠? 1700원대에서 팔았겠죠. 여기서 시가가 거의 상한가 저기였다니까. 29.3%였으니까 상한가하고 10원 차이도 안 났어요. 9원 차이 났으니까 때려버리고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이너스 아니지. 그날 상한가에서 풀려가지고 한 20%에서 떨어져서 막아요. 물론 그 다음날
한번 쭉 뽑긴 했지만 어쨌든 1700원쯤에서 그냥 쉽게 끝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험이에요. 혼자 하신 분들이 항상 애먹는 거,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여기서 왜 팔아요? 왜 팔기는. 경험이라니까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확 때려버린 거지. 지금은 이러고 있고 일시적재. 지금 자리가 어때 보이냐고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온통 해리스만 도변하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데모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대량거래 터지면 꼭지다? 아니요. 그 기법을 가르치는 사람 얘기는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거라. 아셨죠?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 이거 어제 팔았거든요. 어제 판 게 여러 개 있었는데 어제 이거 다 팔아버렸어요. 들겠다가 수익은 18,000원대 사가지고 21,000원 그쯤에서 다 팔아버린 거니까 뭐 수익은 꽤 좋았어요. 10% 이상 수익 나고 팔았는데 어제가 다 팔았을 거예요. 이게 파미셀 후속주거든요. 파미셀은 우리 그때 여기서 팔았다 그랬죠, 그죠? 팔아가지고 수익을 다 냈는데 상한가를 가고 또 튀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 후속주로 들고 있던 게 바디텍 매드인데, 아니 바디텍 매드는 파미셀처럼 왜 상한가를 안 보고 어제 여기서 때려버렸을까요? 왠 줄 아세요? 파미셀은 차트가 과거 이제 전적을 보면 돼요. 어때요? 굉장히 세게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한번 발동 걸리면 그냥 확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경주용 그런 스포츠카 팽 하고 나가요. 근데 바디텍 매드는 옛날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한번 올라갔던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예요? 산이 얕아요. 코로나 때 이렇게 안 간 바이오주가 어딨어. 다 그랬지.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동네 야산처럼 샤부작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래. 신고가 내긴 냈는데 요번에 이제 살짝 올라오길래 때려버렸어요. 잘가 그러면서 오늘 마이너스고 어제 안 팔았으면 오늘 또 후회했겠지, 그지? 그죠? 전고점이고 뭐고, 네?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올라갈 때 잘 보시면 거래가 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유지가 안 돼. 회사는 좋아요. 회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파미셀 후속주로 사기는 엠폭스 관련주니까 사기는 샀는데 이거는 요 정도만 바라고 산 거예요. 왜? 중장기로 가져갈 거 아니니까. 이해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보시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만 보여드린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다. 그 미국에 지금 엠폭스 있죠? 엠폭스 테마주가 움직이거든요. 잠깐 짧게만 봅시다. 엠폭스 지오박스 랩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백신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개별주 차트 같죠. 들었다 놨다 급등. 이게 금요일날 급등한 게 이게 상한가가 아니고 여기 상한가가 없어요. 장중에 153%까지 급등했고요. 종가는 110% 급등 마감. 그 다음날 어제죠. 어제 아침에 48% 급등 출발. 시초가가 전일 대비 48%. 네. 미국에 있는 엠폭스 백신 테마주입니다. 우리나라 엠폭스랑 저기 코로나 관련주 끝났다고요? 그냥 진짜.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요것도 그쪽 테마주인데 지금 아주 신나게 그냥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만 테마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들어오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해외에 있는 테마주도 지금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익이 안 날 수 있겠어요? 그걸 경험이 많으니까 메도도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5분 남았는데 아유 시간이 별로 안 되네. 자, 해리스 수혜주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해리스 수혜주가 해리스가 지금 뭐 전당대회 전당대회 열어서 뭐 대관식을 한다 이러면서 막 이제 해리스 관련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외에서 아까 보여드렸죠. 시간외를 보시면 시간외 볼 때 거래량 기준으로 보라 그랬죠, 그죠? 거래량 상위 기준으로 봤더니
오성 첨단 소재 플러스 8%, 화일약품 시간의 상한가, 우리바이오 7%, 현대약품 7%,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명문제약 5%. 얘네들이 이제 해리스 관련된 해리스 관련주고요. 대마, 낙태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대마 천국, 낙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도 잘못한 게 많죠. 근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낙태 천국, 대마 천국이 된다는 소리지. 어떻게나 이런 게 테마주가 되는 이게 왜 대통령 수익 줄지를 모르겠어 진짜. 근데 어쨌든 시간에서 급등을 했어요. 해리스가 그걸 하고 있다고. 전당대회. 근데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쭉 해드렸던 건데 잘 보세요. 어제는 왜 그거 얘기해드렸잖아요. 어디에 중동 전쟁 관련주에 신용이 많이 들었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용을 많이 썼더라. 얘기했었죠, 그죠? 자 보세요, 오른쪽 오성 첨단 소재거든요. 시간에서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으니까 내일 급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구간에서 신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화일약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얘네들 내일 급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저도 좀 궁금해요. 화일약품. 이게 우리바이오였네. 우리바이오 신용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화일약품. 신용 보세요. 미친 듯이 늘죠. 요즘에 맨날 TV 뉴스 보면은 맨날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선다, 맨날 그런 기사 나오는데 주가 계속 안 가죠. 왜 안 가겠어요? 기사 보고 야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네? 사람들이 이쪽에다 신용 질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기가 막혀. 주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때 제가 이거 급등할 때 좀 이상하다 그랬죠, 그죠? 네. 더 늘어. 앞에서는 신용 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신용 늘면서 떨어지죠. 신용의 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현대약품, 낙태. 아이고야, 환장합니다. 신용 늘어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간에서 급등을 했는데 내일 정말로 이게 급등할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가 뜨거든요. 내일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한번 보세요. 누가 이기나. 아셨죠? 그 다음에 IMBC 이런 거는 처음에 해리스 그 인맥주로 가장 먼저 올라온 게 IMBC잖아요. 잘 보시면 어때요? 맛이 같죠? 회복이 안 돼.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신용 보세요.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신용이 엄청나게 늘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신용이 더 늘죠. 8월 5일날 미국 경제 망한다고 침체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개미들이 손절 때렸잖아요. 그래도 안 올라와. 신용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 관련주를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뉴스 보고 속아서 수익 났는데 안 팔지 말고 잘 챙기면서 하라고. 그 얘기 왜 했겠어요? 계속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해리스가 계속 트럼프 이기는 얘기만 나올 거다. 트럼프가 잘한 거는 절대 안 나오고 해리스가 잘한 것만, 해리스가 트럼프랑 여론조사에서 이긴 것만 계속 나와서 우리나라 뉴스만 계속 보면 해리스가 곧 대통령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신용 미수 몰빵을 치든 수익 났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다 끌려 내려올 거라고. 그거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지금. 해리스를 좋아하시건 싫어하시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손실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뉴스 보고 들어가서 질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중동전쟁 관련주들이 왜 휴전협상 결렬됐거든요. 그러면 급등해야 되는데 왜 떨어져요? 신용만 있어서 곧 전쟁 날까봐. 보복하겠죠 물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신용을 많이 쓰니 그래 된 거고, 해리스 관련주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요거 해리스 관련주 원래 좀 더 길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거 그 기법 강의 좀 하다가 좀 시간이 좀 짧아졌네요. 필요하면 내일 좀 더 해드릴게요. 어쨌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대응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는 내일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그 얘기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목적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팔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차트 보고 야, 이거 저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생각만 하지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죠. 내 머리, 내 손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났는데 그르치는 경우가 많죠. 오늘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건 내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내일은 바이오주들이 이제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더 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일 테마주가 움직이는 게 바뀌거든요. 그건 내일 아침에 또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바이오주들 얘기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쉬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지오박스라든지 그런 미국 엠폭스 테마주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그쪽도 시작됐다, 그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스윙이면 스윙, 뭐 당기면 당기 다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세요. 지금은 들어오시면 바로 수익 나요.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네. 약간의 현금만 들고 들어오시면 돼요. 단기, 요즘에 단기 위주로 좀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금액이 적은 분들도 뭐 회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매매하시면서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제 뒤에 김 실장님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잠깐만 봅시다. 뭐 하시지? 네. 전기차 화재 관련주하고요, 바이오주 있죠. 두 개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어떤 테마주들이 대장주고 주도주인지 확인하시면 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같이들 하세요. 아셨죠? 들어오시면 바로 수익 납니다. 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